상속사건이나 성년 후견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갑자기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부모님 통장 차지하고 다른 형제 못 오게 한다든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버리는 사례를 접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사실조차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부모님 쟁탈전이 벌어지는 집안들을 꽤 자주 봅니다. 물론 부모님 탈취한 사람이 부모님 잘 모시면 그나마 괜찮죠. 그런데 다른 형제들과 부모님 사이를 차단하는 사람치고 부모님 잘 모시는 사람 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100이면 100, 부모님 병원 모시고 가는 일은커녕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않습니다. 보통은 재산 싹 빼돌리고 나서 곧바로 요양원에 보내버리거나 그 많던 재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게 방치합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상속소송을 하면 이렇게 먼저 움직인 사람, 부모님 탈취한 사람이 승리하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부모님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졌던 상속사건들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보통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상속소송의 관점에서 다른 형제들과 부모님 사이를 차단하고 부모님을 독점하는 데 성공한다면 아주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재산을 노리고 다른 형제들과 원수가 될 각오까지 하면서 결행하는 겁니다. 어차피 다른 형제들은 남과 다름없고 앞으로 안 볼 사이라고 한다면 부모님 독점은 우월 전략이 되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증여무효 또는 유언무효 소송이 몹시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증여무효 소송을 다룬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다른 형제에게 한 재산 증여를 무효로 하려면 부모님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소송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령이었다거나 치매 증상이 있었다거나 또는 평소에 하신 말씀과 달리 재산이 증여됐다는 점만으로는 증여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치매가 워낙 심해 아예 사람을 몰라볼 정도 또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을 정도는 되어야 증여가 무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 무능력 상태가 인정되어야만 증여나 유언이 무효가 되니 부모님이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부모님을 독점해 재산을 탈취할 유인이 생기는 것이죠. 첫 번째 사례는 외국에서 살던 아들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서는 어머님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갑자기 아들 내외가 같이 살자고 하니 내키지는 않지만 또 딱히 거절할 사유도 없어서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자꾸 아들 내외가 재산을 요구합니다. 잘 모시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통장 인감도장을 아들이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가져가 놓고는 돌려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다른 형제들에게 하소연했는데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장남 내외가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다 빼나가고 여기에 도장을 찍으면 된다고 해서 시킨 대로 인감도장도 직접 찍었습니다. 아들이 하니니 믿었죠. 당시 어머니는 경미한 치매 상태가 있었고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빼앗긴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 재산이 아들 내외에게 간 것이 모두 무효라면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소송 초기에 이 사건은 무효 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아니라 결국 유류분 소송이 될 것이라고 의뢰인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무효 소송과 함께 유류분 소송을 같이 합니다. 재산 증여가 무효로 되지 않으면 증여 재산에 대한 유류분만 남을 테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의 의사 무능력이 증명되지 않으면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것이나 부동산 등기가 넘어간 것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생전에 어머님이 자꾸 아들이 재산을 뺏어간다는 녹취가 있으니 정황은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해놓고 나중에 후회한다는 어르신 많이 계십니다. 나중에 후회한다고 해서 이미 한 증여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돌아가신 분이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해놓고 나중에 후회하신 것인지 아니면 자식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무단으로 뺏은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에 어머님 인감 도장이 찍혀있고 인감 증명서도 본인 발급으로 되어 있으면 이 증여 계약을 무효로 하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어머님이 의사 무능력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 증여 계약은 유효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유형의 소송은 대부분 유류분 반환 문제로 귀결됩니다. 실제 사안에서도 다른 형제들은 유류분만 반환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돈이 급하고 어차피 다른 형제들은 얼굴도 안 보면 그만이고 어머니는 아직 초기 치매이니 지금 재산 빼돌리면 나중에 무효소송 걸리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는다면 아마 꽤 많은 사람이 양심과 돈을 바꿀 겁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일단 아들 내외가 갑자기 어머니 모시겠다면서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 바로 어머님에 대한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어머니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죠. 이 시기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아들도 후견 제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을 테니 다른 형제들이 법적 조치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려고 서두를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모님을 계속 가스라이팅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제 중에 막내가 이혼한 후에 홀로 계신 아버지와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도 막내가 아버지 모시고 살겠다고 하니 그러려니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아버지가 자꾸 다른 형제들에게 재산을 돌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집안에서 아버지는 경제적 능력이 별로 없었고 집안의 재산은 먼저 돌아가신 어머님이 일구셨는데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에게 재산을 똑같이는 않지만 그래도 적당히 분배하셨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아버지와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아버지가 자꾸 재산을 돌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재산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인데 말이죠.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막내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증여무효 소송과 유류분 소송을 걸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증거로는 아버지의 생전 육성이 담긴 녹음과 아버지의 친필 메모였습니다. 문제는 막내가 아버지를 모시기 전에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막내가 아버지에게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 재산을 뺏어갔다는 허위 사실을 계속 주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돌아가신 분의 육성이나 메모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때로는 이 내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 중에는 재산을 주지 않았는데 재산을 주었다고 말씀하시거나 기록을 남기는 분이 계시니까요. 이 소송에서 막내는 어머니 명의 재산은 아버지의 명의 신탁 재산이었으므로 어머니 명의로 받은 재산은 실제로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 명의 재산을 받았으니까요. 여기서 저는 어머니 재산 형성의 경위, 아버지와 어머니 소득활동 자료, 막내가 아버지와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아버지의 무리한 주장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부각해서 결국 막내가 패소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다행히 막내의 시도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본 적도 없는 현금을 특별 수익했다는 내용으로 판결받았다고 하소연하는 상담자들을 봅니다. 망인이 남긴 메모가 증거가 됐다면서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속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기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예전에 현금으로 부동산을 마련했으면 부모님을 가스라이팅할 유인이 생깁니다. 부모님이 분명 그 재산 사줬는데 배은망덕하게도 잘 찾아오지 않는다고 계속 이간질하면서 말이죠. 아버님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막내를 의지해 생활한다면 막내가 귀에다 속삭이는 말을 아버님은 진실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니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또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부모님을 탈취하고 다른 형제들과 연락을 차단하는 일이 생깁니다. 저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집에 도어락을 뜯고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모시고 가버린 사례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송에서는 영악하게 먼저 움직인 사람이 나중에 이깁니다. 부모님이 평소 재산을 어떻게 나누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면 이 내용을 담은 효력 있는 유언을 남기시게끔 할 수도 있고, 만약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탈취해 갔다면 서둘러 가정법원에 후견 재판을 신청해 봐야 합니다. 적어도 재산 관리 권한을 제3자가 가지도록 해야 후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슬프지만 다른 형제보다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부모님 쟁탈전을 벌이는 가족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분,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벤의 법률 포커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법률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